대사도 우상 우주르륵밖에 없고 우상 주르륵밖에 없고 이런데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대본만 읽어도. 근데 그러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본에 집중하고 뿐이고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우상이라는 인물은.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돈이면 저는 이 정도 광기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은 누구다 이런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리밍에서 우상 역할 맡은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스트리밍을 연출한 조장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감독님 단독 네네네.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이제는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이 실시간 스트리밍의 세계를 스크린에 구현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의 시작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늦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유튜브 앱을 깔게 되면서 유튜브를 굉장히 조금 중독돼서 봤다고 해야 되나?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 나오는 되게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이거나 과격한 주장들에 제가 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스스로 되게 놀랐고 그 당시 한참 그런 뉴미디어가 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를 쓰고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강하늘 배우의 어떤 매력을 발견하고 캐스팅하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로서 강하늘 씨에게 좀 감탄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이전에 이렇게 제작되지 못했던 작품 때문에 강하늘 배우를 잠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때 뭔가 굉장히 어떤 느낌이라든가 태도가 좀 달랐어요. 기존에 봤던 배우분들하고. 근데 기존 배우분들이면 나쁘다는 이런 게 아니라 강하늘 배우가 굉장히 좀 진심 어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상을 받았고 이 배우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침 그 작품을 쓰게 됐을 때 강하늘 배우가 이런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처음 쓸 때부터 강하늘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일단 강하늘 배우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이거를 학습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길게 찍는 씬이기 때문에 배우의 역량이라든지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면에서 강하늘 배우가 정말 한 명의 창조자, 예술가로서 이 작품에 참여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특히 영화에서 중간 광고나 실시간 댓글창처럼 리얼리티를 굉장히 더해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런 연출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대한 이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뭐 광고라든지 중간에 등장하는 팝업 방송이라든지 다 실제로 있는 방송들을 되게 참고해서 그대로 구현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독님 단독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네. 네. 뭐 유튜브와 같은 그런 이제 매체들이 거의 주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매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게 사실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하고 달리 이렇게 정제되거나 누군가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볼 때 조금 정신을 차린다고 해야 되나? 조금 자기의 필터링을 가지고 조금 비판적으로 혹은 조금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정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스트리밍이 관객분들이 그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강하늘 배우님 단독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리밍이라는 작품의 어떤 점이 강하늘 배우님을 매료시켰는지 출연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영화 대본을 일단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쭉 끝까지 다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엔 되게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이 재밌는 것도 있고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촬영하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본도 그러니까 대사도 우상 우주르륵밖에 없고 우상 주르륵밖에 없고 이런데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대본만 읽어도. 근데 그러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맡으신 우상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인기 절정의 스트리머인데 좀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 또 신경 쓰신 부분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일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은 사실 저만이 고민이 아니었고 감독님과 저와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고민한 결과이긴 한데요. 영화 같지 않고 정말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같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풀어가는 또 재미가 어렵기 때문에 풀어가는 재미가 있었던 부분인데 되게 일반적인 연기 톤으로 하자니 이거는 너무 연기 같고 영화 같고 너무 라이브하게 하자니 이건 영화로서는 좀 쓸 수 없는 약간 느낌의 그냥 라이브함일 뿐이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감독님이랑 가장 큰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그 우상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관찰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걸 이끌어 가야 했는데 이런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체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네,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감독님이랑 작품 만들 때도 한신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의 그 생생함을 담기 위해서 원테이크 촬영이 필연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테이크 촬영하시면서 또 연출적으로 연기적으로 좀 어려움 혹은 뭐 신경 쓰신 부분 없으셨는지 그런 뭐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다면 또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뭐 사실 쉬운 촬영은 없어요. 쉬운 촬영은 없는데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화들도 약간 원테이크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근데 원테이크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찍기는 좀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되게 생각의 언저리 쪽에 갖고 있었는데 이 스트리밍을 만나게 되면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니까 감독님이 이건 원테이크로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한 번 공부가 되겠다, 또 한 번 더 재밌는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전. 네, 저는 연출한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템포가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강하늘 배우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일단 연극을 하는 탄탄한 베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아이디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 자체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해 할 수 있는 연기였기 때문에 강하늘 배우가 일단 너무 좋아해 줬고 그래서 사실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일단 너무 대사를 빨리 외워줬고 그 동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적해 주지 못한 부분도 본인이 다 창조적으로 채워가면서 메꿔줘서 사실 생각해보면 강하늘 배우가 아니었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트리밍을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 매력 포인트 꼽으시면서 마지막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모든 거를 극장에서 보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댓글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그 다음에 사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원테이크의 매력도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만 봤을 때 제대로 정말 저는 감상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극장에 와주셔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우리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정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관객분들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볼 때는 핸드폰 화면이나 이제 집에 TV 정도로 이제 보시게 될 때,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게 될 텐데, 그 라이브한 스트리밍 자체를 이 영화관 큰 스크린에서 보는 경험은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스트리밍이 개봉하고 이제 상영하는 동안에 아마 그때의 경험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듯한 느낌의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경험은 이번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극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가 질문 있는데, 예.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 인터뷰에서 약간 촬영 현장, 촬영 연출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뭐 성우들 뭐 100명이 녹음을 했다 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전부 다 수작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객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포인트 네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독님, 그리고 네. 그 댓글 뭐야, 그 감독님이 그 댓글을 진짜,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댓글. 일단 잠시만, 댓글 말고 뭐로? 성우 100%는 아니고 지금 바로 하면 되네. 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목소리들은 거의 성우 10여 분을 섭외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또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체험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댓글들을 한 70% 정도는 제가 썼고, 한 30%는 나머지 다양한 사람들의 댓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 사람의 글 같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모두 정리하고 마치 영화에서 실제로 이게 방송하는 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하면 댓글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작업으로 실제로 올라가는 것처럼 영화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올라가는 과정이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관객분들이 그냥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댓글 하나에 엄청난 땀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알고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한마디 붙여말할게요. 댓글이, 이게 요즘은 영화 자체를 이제 영화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TV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정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같은 댓글이 있거나 하면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좀 짜친단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너무 약간 수가 얕아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진짜 감독님이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오는 모든 댓글에 다 이제 신경을 쓰시고 한 것이 있다. 그런 또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배우님, 그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은, 배우님 사실 이전 작품들은 약간 선하고 좀 긍정적인 약간 이미지를 했는데, 이번 스트리밍 같은 경우 좀 광기 어린 이미지, 약간 그런 캐릭터를 좀 맡았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보면서 이 캐릭터를 좀 어떻게 연구하려고 하는지 그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그 대본에 집중한 것 뿐이고,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우상이라는 인물은.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돈이면 저는 이 정도 광기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네. 강하늘 배우님이 어쨌든 간에 이 캐릭터를 맡았는데 좀 어떤 부분에 좀 강하늘 배우에게 약간 이런 캐릭터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뭐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영화를 딱 봤을 때 아, 이 캐릭터는 역시 강하늘이었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오셨나요? 네네. 일단 처음에 캐스팅하게 됐을 때 이런 캐릭터를 강하늘 배우로 연상하고 썼을 때 좀 창작자로서 당연히 조금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강하늘 배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하고 굉장히 올바른 이미지를 조금 배신하는 느낌을 사실은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지금 같은 캐릭터를 쓰게 됐고,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하늘 배우의 거의 마지막 씬들이 있거든요. 그 씬들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울컥했어요.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도 아 이거지라고 굉장히 강한 울림을 받았거든요. 그때 정말 아 이 장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